내가 어머니한테 처음 안에 한문을 배우면서 한시를 썼다. 6, 7살 때, 그러니까 67살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영문시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문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만의 영문시. The wind has no hands, but it shakes all the trees. The moon has no feet, but travels across the sky.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영문시를 들었었고 또 번역된 우리말시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정확하게 90세의 연세까지 살다가 돌아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가 원수로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나라 역대 제왕과 대통령, 저 국가 원수급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은 고구려 때의 장수왕, 장수했다고 장수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몇 살까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확실히 이승만이고, 세 번째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영조인지 최규하 대통령인지 정확하게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되겠고요.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올해 사섰다, 천수를 누렸다,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나이, 수를 누렸다 해서 옛날에는 천수를 누렸다, 천수를 다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호는 우남이고요. 우남 이승만은 1875년생이니까 가거급제를 위해 공부하던 세대입니다. 근데 19살 때 가거급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만 19살 때까지 공부해오던 것이 완전히 뭐가 됐단 말입니까? 허탕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초창기 학교인 배아학당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는 영어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했는지 졸업생 대표로 영어 연수를 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유년기부터 거의 안에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한문 공부를 일상화했던 분이니까 한시를 읽고 짓는데도 일상화되었던 분이다. 그래서 평생토록 200수십 편의 한시를 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썼겠죠. 300몇 편, 400몇 편 또 썼을 수가 있는데 현재 원고 상태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발표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하지를 못해서 200수십 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시도 있습니다. 신체시, 고목시, 오래된 나무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한글로 된 시도 한 편 있습니다. 그거는 최남선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보다 한 10년 전에 발표된 글인데 아직 문학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특히 나를 처음 세웠던 창업주라기보다는 창업 지도자라고 건국이라고 안 하나요? 예? 건국이라고. 건국 지도자 혹은 창업 지도자. 동아시아권에는 한시를 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맹의 호치민, 중공의 마오쩌둥. 월맹 중공은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이고 약간 비하하는 명칭이지만 실제는 그 객관적인 명칭입니다. 자기들도 썼어요. 월맹 하면 베트남 무슨 안에 연맹 어떻게 준말인데요. 중공은 중국 공산당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월맹도 베트남으로 우리가 호칭을 붙여주고, 중공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사회주의 신중국이라고 하죠. 베트남의 건국 지도자 호치민이나 신중국의 건국 지도자 마오쩌둥, 모택동, 이 사람들은 시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거의 안에 이들의 시는 지금도 성역화되어 있다. 거의 종교의 경전에 준하는 것으로 성역화되어 있다. 종교의 경전 중에서 시로 된 게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있어서는 덕구경, 이런 것에 준할 만큼 거의
그 나라 국민들, 인민들에게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시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와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공부할 이승만의 영문시는 원문, 한자 원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해방되기 전에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할 때 자서전을 썼어요. 영문 자서전. 영어로 된 자서전을 썼을 때 내 어릴 때 어머니한테 한문을 공부를 했다. 옛날에 가족들한테 한문 공부를 합니다. 보통 할아버지나 뭐 큰아버지, 숙부, 외삼촌, 윤동주는 외삼촌에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외삼촌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김야견 선생이라고. 뭐 이렇게 또 그 특별하게는 어머니에게 한문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율곡 선생과 대통령 이승만이 그 경우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처음 만에 한문을 배우면서 한시를 썼다. 6, 7살 때, 그러니까 67살 때 선시가 바로 이 시다 하면서 영어로 선시를 갖다가 기억을 해내서 이렇게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거 원문이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한문학자가 이렇게 거꾸로 번역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오언 이행시로 반역을 했고 거꾸로 번역을 했고, 어떤 한 분은 삼언 사행시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럴 거다 하면서 한문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만, 그냥 영문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영문 사행시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볼까요?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뭐 혹은 또 지나간다 해도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67살 아이가 선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거짓말은 했을 리가 없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영어로 된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굉장히 잘 쓴 시입니다. 바람은 손이 없어도, 또 짝을 맺는 것이 달은 발이 없어도, 손이 없음과 발이 없음이 짝매점을 하고 있고, 나무를 흔드는 것과 하늘을 건너가는 것 하는 것이 이렇게 짝매점을 했는데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저 어린이 이승만의 시를 보고 떠오른 것이 어린이 정약용의 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원 이행시를 쓴 게 있어요. 이거는 7살 때 7살의 정약용 어린이가 쓴 시가 남아 있습니다. 소산패 대산 원건지부동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오원으로 된 이행시입니다. 소산, 작은 산은 패, 막아버린다. 무엇을? 대산을 막아버린다. 작은 산은 큰 산을 막아버리니까 원건, 멀고 가까운 것이, 가까운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이때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건 산을 말하는데 산을 땅으로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장소성을 나타내는 곳, 멀고 가까움이 부동하더라. 똑같지 않더라. 다르더라. 그러니까 큰 산 뒤에 작은 산이 있으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산 뒤에 큰 산이 있으면 큰 산이 보이죠,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그러니까 작은 산도 보이고 큰 산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이, 집안이, 땅이, 산이 부동하더라. 같지 않더라. 자, 잘 보면 7살 된 다산 정약용의 시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원근법에 대한 이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근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림들 보면 원근법 그런 게 없었거든, 우리나라는요. 멀고 가까움이 없이 다 똑같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운 뭐 이렇게 물체나 사람이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마당이 보이고 저 담이 있고 집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 모여 있어요. 마당에 있는 사람의 크기나 담 앞에 길가의 사람 지나가는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당이 더 머니까 좀 작게 그려야 되는데, 옛날 그림들을 보면, 우리 조선시대 그림들을 보면 그게 사람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다산 정약용 어린이는 지금 원근법에 대한 인식의 삭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뭐랄까 시점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목하는 어떻게 하냐 원근을 대충 표시합니까? 가까우면 진하고 좀 멀면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색을 칠하거든요. 이걸 농담이라고 해요.
짙고 옅음, 먹물의 짙고 옅음에 따라서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데 7살 어린이가 이렇게 원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근대적 안목을 가졌다. 뭐 시점이나 어떤 미학에 있어서 이 어린이 정약용의 실세 때 선시를 보면 예술가적 소질이 엿보입니다. 반면에 어린이 이승만의 시를 보면 천문지리의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문. 그러니까 학문의 최고 경기는 옛날 사람은 천문지리거든요. 뭐 요즘 뭐 천문학지리야가 내가 공부한다 해서 내가 뭐 최고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학문의 최고는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동양에서는 천문지리라고 하죠. 뭐 제갈공명의 천문지리에 통달했다.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면 학문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천문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지리는 땅의 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문 뭡니까? 바람, 나무 이것은 지리거든요. 바람은 바로 안에 지리 현상, 기상 현상이지 않습니까? 달과 하늘은 이것은 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지리의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시가 상당히 좋은 시인데 교감과 조응, 보들레르는 서정시는 교감과 조응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안에 또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만 교감, 조응이라는 시적 통합의 전망을 제시해준 수준 높은 서정시라는 점에서 어린이답지 않는 좀 천재적인 어떤 기질이 엿보이는 이런 시가 아니겠는가. 일종의 동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중에서도 어린이가 직접 창작을 했으니까 어린이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뜻밖의 이렇게 동시 한 편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승만 시가 좋은 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승만은 국민 통합의 상징입니다.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존경하지 않더라도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킨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만은 인정하면 바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승만은 국민 통합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오늘 한 편의 시를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승만의 영문시. The wind has no hands, but it shakes all the trees. The moon has no feet, but travels across the sky.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